예, 박은정 위원장님, 작년 10월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공기관에 대해서 전수조사해가지고 채용비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죠. 예. 그래서 권익위가 범정부 채용비리 주관부서가 되었죠. 그래서, 그 맞죠? 그래가지고, 잠깐만요. 예. 그래서 채용비리 신고 접수를 2,000건 넘게 이미 받았고, 거기에 따라가 946건에 대해서 적발하고, 또 수사 의뢰도 한 10여 건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지 장면에서 지적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그 수사 의뢰하고 뭐 이렇게 적발하고 한 것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전 정부 소관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건을 그렇게 자료를 달라고 해도 안 주다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받아보니까 일단 4건에 대해서 접수가 됐어요. 서울교통공사에서 4건 되면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도로공사나 남동발전이나 인천공항공사나 한전 KPS 같은 데 보면 엄청나게 이게 비리 제보가 작년 12월에 들어왔을 거예요. 이게 뭐 워낙 안 내놓으니까 할 수 없는데, 그럼 여기서 낼 수 있는 첫 번째 결론은 이미 올 3월에 일제 정부 공공기관에서 나타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하는 과정에서의 그 채용 비리는 이미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제대로 좋지 않았다는 걸 제가 첫 번째 지적하는 거고요. 그럼 두 번째, 이 채용 비리 관련해 가지고 우리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것 보면은 5조 1항 아마 잘 아실 거예요. 3호하고 6호에 보면은 채용과 시험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명백한 법위반으로 규정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서울교통공사 건이나 땅건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은 이에 대해서 뭐 오히려 잘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 거를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를 하는 거를 잘했다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거기에 친인척을 뽑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가 분명히 법 위반인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공항공사나 도로공사나 한전 KBS나 남동발전이나 한일병원이나 국립공원관리공단 같은데 이런 친인척 채용에 있어 가지고 비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물타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같은 법안에 유산 채용 비리 사건, 이거 보면은 아래 그리자가 보이겠지만 이거 다 위원장님이 사인해가지고 수사 의뢰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 보면은 결론만 이야기하면은 어느 공단의 이사장이 지인 자녀를 정규직으로 채용을 지시하거나 임시직 채용을 강요한 거는 다 모방했죄예요. 그리고 또 공무원 행동 강령에도 행동 강령 이 제일 아래 노란 글에 보면은 명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이 정규직화 한 게 잘했다고 하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거기서 왜 친인척을 하고 부당하게 채용에 압력을 넣었느냐, 이 부분에서 명백하게 잘못한 것이 김영란법도 위반했고, 이미 이 정부가 신한은행을 비롯해 은행에 대해서 고발한 뒤에 각 은행들에 대해서 고발한 내용이나 위원장님께서 고발한 내용으로 보면 업무방해죄도 해당되는 거예요, 형법상에. 그리고 또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위배된 거예요. 이런데도 계속 잘했다 이야기를 하고 정규직화 되는 게 잘했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을과 을의 싸움을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잘못된 거고. 자, 세 번째, 이거는 결국에는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채용 비리를 조사해가지고 하라고 했는 것이 결과론적으로 전 정부에 있었던 사람들을 뒷조사하고 비리 캐고 창피 주는 것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공정위가 이 부서에 대해서 주관부서가 됐는데 이 기본 반부패 종합계획 안에 돼 있는 신고 접수하고 후속 조치하고 제도 개선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도 개선 뭐 하겠다는 거 있었지만 했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냐?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전 정부 창피 주게 해가지고 전 정부 때 있었던 거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다음 신한은행으로 비롯해 각 은행에 대해서 하는, 그래 되기 때문에 전 정부 그냥 창피 주고 이 정부에 대해서 눈 딱 감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적할 거는 바로 그겁니다. 이 정부가 입만 열면은 청년들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 정말 도움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어떻게 보면 뺏어간 거예요.
너무 심한 용어로 하면 뭐 도둑질했다 하는데 그건 너무 심하고 그렇게 해놔놓고 전혀 반성을 하지 않는 점을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적하는 바는 국민권익위가 어떤 이그 공공기관 채용 비리 사건에 대해서 주관 부서의 전혀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예, 답변하십시오. 예. 우선 지난번 특별점검과 관련해서는 권익위가 주관이 아니었고 그건 기재부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중심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권익위도 도왔고 그 이후에 이 문제가 일시적인 적발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 이후에 이것을 그 11월부터는 권익위가 인수를 받아서 총괄기구로서 이것을 이 상시적으로 점검을 하는 체계를 만들자 해서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정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지금 곧 발족시킨다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청탁금지법이라든가 공직자윤리법이라든가 그 공무원 행동 강령상으로 다 사실 이 채용에 있어서의 특혜, 가족 채용 제한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것이든 지난 정부의 것이든 이와 관련해서 법령 위반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조사가 되어야 할 것이고 지난번 채용 비리는 지난 5년 동안에 대한 전수조사였습니다. 거기서 부분적으로 마지막에 17년도에 일부는 이제 현 정부의 것도 들어갔으나 최근에 문제되는 것이 그 정규직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건으로 문제가 된 것이 있다면 이 부분은 그 문제가 된 기관에 대해서 우선 효율적으로 살펴보고 예. 그 점검 결과 문제가 있다면은 그 부분도 반드시 어떤 더 확대된 예. 형태의 점검이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이미 알 수 있었고 알았고 제보가 된 예. 거를 권익위가 전 정부 거만 한다고 하나도 조사를 안 하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커졌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예. 예. 정리해 주시기 그런 바랍니다. 점에서 아쉬운 위원님들 질의 시간은 예. 일무일답으로 국회법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 일무일답을 하시면 진행하기가 굉장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전재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서 그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또 권익위의 기능상의 제도상의 한계와 연관된 부분도 있습니다. 예, 성일종 의원님.